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승빈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9년 살은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관련 상담을 꽤 오랜 시간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20대 청년들을 위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으로 학교 졸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온 1인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홀로 이제 필리핀에 남겨져서 아무 지원 없이 자급자족해야 돼서 2013년에 학교에 입학해서 2019년 대학 졸업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니려니까 정말 쉽진 않은 여정이었지만 삶의 목표가 대학교 졸업으로 잡고 20대를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 바쳤기에 가능했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필리핀에 진출하고 싶으신 20대 여러분께서 저처럼 설령 오래 걸리고 몸은 정말 힘들더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패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고려해 보시고 그대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필리핀 대학교를 결정하셔야겠죠. 필리핀은 미국과 비슷하게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입학은 그냥 대충 입학 시험, 그러니까 영어, 과학, 수학, IQ 테스트 등을 영어로 그냥 시험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입학합니다. 영어 실력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도 진짜 웬만하면 다 입학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아온 바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졸업하기가 정말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라살 아라네타 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다녔으니 여기를 예를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1, 2학년 동안 교육학 이론, 기초 정치, 기초 사회학, 기초 심리학, 수학, 생물학, 물리학, 기타 등등의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이론을 모두 복습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전공이 아니니까 진짜 정말 힘들더군요. 저는 과학을 특히 진짜 싫어했는데 과학을 하려니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전공인 교육학 이론을 집중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 배우다가 진짜 머리 좀 빠지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자들의 이론을 그냥 죄다 집대성해가지고 교육학 이론이랍시고 가르치는데 이거 진짜 죽어납니다. 죽어나. 교육의 질은 진짜 좋아요. 정말 참 교육, 참 좋은 교육인 거는 정말 맞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법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외운 뒤에 회사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뭐뭐뭐에 응용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배운 이론을 가지고 집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수업 시간마다 앞으로 나가서 파워포인트 그냥 탁 넘겨가면서 연설을 계속 하죠. 물론 이걸 하니까 본 교육의 목적인 Creative Thinking Skill이랑 Higher Order Thinking Skill이 늘긴 느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매일 집에서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죽어나죠. 그리고 3학년부터 한 학기당 36시간씩 초등학교, 중학교를 오가면서 실제 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오늘 무슨 수업을 했으며 교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 및 이해도는 뭐뭐뭐 하였다. 만약 나라면은 뭐뭐 이론을 여기에 어플라이해서 뭐뭐뭐 식으로 지도할 것 같다. 라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매일
매일매일 매 교과 시간마다 작성합니다. 즉 이 짓거리도 3학년이 되면은 진짜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보다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300시간의 실제 교생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게 한 3달 걸리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가서 9학년 애들 가르쳤습니다. 하루 5개 반 한 250명씩 지도를 했죠. 제 지도 영상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학교를 나감과 동시에 그 대망의 thesis, 논문을 작성합니다. 논문 안 쓰면 졸업이 안 돼요. 논문 써도 논문이 통과가 돼야 졸업이 됩니다. 한국도 대학교에서 논문 쓰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 한국 학생들의 필리핀 어학연수의 효율성 연구로 필리핀 알라방에 있는 한 어학원의 약 9개월간의 성적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성향, 평균 어학연수 금액, 실력 증진, 그들의 concern 등을 매달 기록 및 평균화를 내어서 이를 토대로 작성했는데 영어교육학관의 논문 1등! 전체 학교 내 논문 경연대회 2등을 수상했습니다. 좋아. 뭐 아무튼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아무튼 학교를 목표로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일 테니 최소한 필리핀 대학에 들어가면은 뭐를 하겠군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것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대학은 들어가는 것은 시군죽 먹기나 졸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대학교를 어디를 들어갈까 정말 고민이시라면은 필리핀 4대 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4대 대학교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그나마 낫긴 낫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 학교 4대 대학교 쪽을 들어가게 되면 돈 좀 있는 상류층 인맥이 저절로 쌓일 테니까요. 만약 필리핀에서 계속 생활하실 거면은 상류층 인맥 쌓는 게 하류층 인맥 쌓는 것보다 사업적인 측면이나 여러모로 보셨을 때 정말 월등히 훨씬 낫습니다. 저는 뭐 돈 벌면서 학교를 다니던 형편이라 학비나 생활비가 이 4대학교 본교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4대학교 중 하나인 라살대학교의 부속대학교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학비나 생활비를 충분히 대실 능력이 되신다면 무조건 4대 대학 본교 쪽으로 진학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정하셨다면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버시려면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돈 버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바로 벌 것이냐. 2번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서 벌 것이냐. 물론 학교를 다니시는 만큼 일을 좀 적당히 하면서 학교 본업에 충실하는 알바 쪽을 선호하는 마음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영어과외를 8년을 지속하면서 한국인만 200명이 넘게 개인 및 그룹 과외로 지도를 하고 국제학교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면서 토익 및 IELTS까지도 가르쳐봤고 영어 통역도 8년 동안 약 200여 건을 계속적으로 지속해본 사람인 만큼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휴학 안 하고 알바로 한번 지속해 보려고 위에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정말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오죽하면은 인터넷 세일즈, 전화 화상 영어 스케줄 담당 홈베이스 직원, 기타 등등 출퇴근을 안 할 수 있는 별의별 알바를 죄다 찾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하나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필리핀에서 알바는 알바일 뿐 주 수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금액적으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필리핀에서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보통 신입사원 기준 8만 페소 정도 줍니다. 대충 한 200만 원쯤
되죠. 필리핀에서 뭐 집세 및 이것저것 내면은 일단 숨만 쉬어도 월 100만 원씩은 깨집니다. 거기에 밥도 좀 먹고 알바 다니러 교통비 및 뭐 주말에 술이라도 한 잔 먹으려면은 월 150만 원은 그냥 깨진다고 봐야죠. 제가 맨 처음에 거래할 때 시간당 300페소를 받았습니다. 300페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 6,000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걸로는 진짜 택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빈민가 쪽에 이제 처음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쪽에 좀 살았는데 필리핀 마닐라가 교통이 진짜 지랄 같아가지고 차가 없는 저는 뭐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고 다녀야 하는데 일단 이동 시간만 1시간 반씩 왕복 3시간은 도로 위에서 버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은 보통 올티가스나 마카티나 뭐 보니파시오, 뭐 말라떼 이런 지역, 즉 뭐 어떻게 보면 상업이 좀 발달된 지역에 다 직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가난했으니까 빈민가 쪽쯤에 살았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한 10km씩은 떨어진 즉 마닐라 외곽부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그쪽이 집세도 뭐 월 10만 원대면은 집값을 낼 수 있고 전기세 뭐뭐세 해도 다 20만 원대면은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왕복 3시간을 도로 위에서 버리고 거기에 과외를 한 탕씩 하면은 보통 2시간 정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진짜 버는 돈이 한 12,000원 정도 벌어오죠. 그러면 그게 그날 벌이의 끝입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하루 5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교통비 빼면은 대충 한 1만원쯤 되는데 그렇게 미친놈처럼 매일 뛰어다녀 봐야 월 30만원도 못 법니다. 그걸로는 밥값은커녕 집 월세도 못 내는 구조죠. 그나마 영어 통역은 뭐 하루 미화 100불, 200불로 책정되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나은데 문제는 경쟁자가 많아서 한 달에 진짜 몇 건 못합니다. 이걸 해도 아무튼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빠듯했어요. 100만원 벌면은 뭐 아껴 쓰면은 생활을 하겠지만 이제 뭐 학비까지 돼야 한다면은 좀 많이 난감하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또한 한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투어 가이드 생활, 회사 생활 여러 가지 진짜 해본 다음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뭐 돈을 조금 모아서 복학을 한 거죠. 생활 자체가 안 됐으니까 뭐 방법이 없었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월급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방법은 있죠, 당연히. 잠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낮에 학교를 다니시고 밤에는 회사 야간 타임을 출근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 의외로 한국말과 영어하는 직원 찾는 회사 수가 꽤 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면은 취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루 4-5시간 정도 자고 버틸 자신이 있다면은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선택 시 최대한 상업지구 있는 쪽의 학교로 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가 저처럼 상업지구 바깥에 있으면은 출퇴근만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됩니다. 라살대 본교나 FEU 대학 또는 기타 등등 대학교는 그나마 상업지구에서 가까운 말라떼에 있으니 직장까지 아무래도 택시 타고 한 30분 정도면은 출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을 정말 최소화해야 여러분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간 타임 회사를 열심히 검색해서 찾는다. 가장 최선의 업무 시간대는 저녁 10시에서 아침 7시 사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학교 스케줄을 오전 9시, 오후 5시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은 진짜 잘 시간이 전혀 없으니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설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몇 달 해봤는데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물론 주말에 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막상 닥치면은 잠이 부족한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 되더군요. 세 번째, 학교 스케줄을 최대한 잘 맞춘다. 이 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약간 오묘하죠. 잘 맞춘다. 근데 정말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필리핀도 요새는 학기 시작 전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슨 시에 있는 과목 수강 신청을 합니다. 물론 4학년 내내 제공되는 커리큘럼 내에서 한 과목이라도 수강을 안 하면은 졸업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졸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무리하시지 마시고 남들의 절반에서 70% 정도의 과목 수만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제도 해야 됩니다. 숙제 안 하면은 과목 패스하기 정말 힘들어요. 가장 최선의 방책은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스케줄을 풀로 맞추고 그 이후 시간은 공백으로 남겨둬서 3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다가 저녁 9시쯤에 일어나서 밤 10시 근무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시간 정도는 풀로 잘 수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학교 스케줄을 최대한 토요일로 뺄 수 있으면 뺀다.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은 정규 과목을 튜토리얼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튜토리얼이란 담당 교수와 1대1 수업을 뜻하지만 학기가 끝날 시에는 정규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해서 똑같이 학점이 나옵니다. 때문에 향후 졸업에는 전혀 문제 없죠. 물론 미드텀과 파이널 테스트는 똑같이 봅니다만은 원래 정규 과목은 주 2회 또는 주 3회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튜토리얼은 주 1회에 1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고 시간대 또한 담당 교수가 빈 시간 아무 때나 가능하므로 제가 정말 애용했던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들이나 휴학하다가 복학한 사람들은 정규 과목 코스와 수강 과목 시스템 및 스케줄이 일반 수강생들하고는 매치가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특별 사면되는 식으로 튜토리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게 아니고 2년 정도 일하느라고 휴학하다가 복학했으므로 제 후배들과 수강 과목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학과장님께서 특별히 담당 교수 한 3명 정도 지정해 주셔서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3, 4학년을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로는 저는 매주 이제 금, 토만 학교를 나가면서 월, 화, 수, 목 주 4일은 회사에서 그냥 풀로 근무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었죠. 물론 월급은 남들보다 좀 적게 받긴 했어도 월 150만 원만 벌어도 아껴 쓰면은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고 학비도 낼 수 있었죠. 튜토리얼 시스템은 진짜 사실상 저를 졸업하게 만들어준 정말 감사한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 시스템이 없었고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출퇴근해야 했으면은 아마 저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학교 선택 시 최대한 상업지구 쪽에 있는 학교로 정하라. 그래야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잠을 잘 수 있다. 2번, 야간 타임 회사를 열심히 검색해서 찾는다. 당연히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찾는다. 3번, 학교 스케줄을 최대한 잘 맞춘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몰아서 스트레이트로 수강할 수 있으면 완전 Thank you very 감사. 4번, 학교 스케줄을 최대한 토요일로
뺄 수 있으면 뺀다. 학과장과 잘 이야기해서 튜토리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요새는 UP 대학에서 UP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온라인 대학을 운영하기도 하니까 학교를 출퇴근 안 하고 온라인 대학을 다니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실 20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가 뚜렷하다면 정말 힘들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2013년에 집이 갑자기 쫄딱 망했을 때 필리핀에서 진짜 단돈 10,000원도 없었을 때 누구에게 이제 손 벌릴 수조차 없었을 때 그때 그냥 죽어야 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면서 출퇴근만 3시간이 넘게 하는 영어 과외라도 하면서 목숨줄을 이제 연명했을 때는 남들 앞에서는 뭐 그냥 웃고 있었지만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매일마다 했죠. 그래도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라지더군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고 차츰차츰 이제 내 영역을 넓혀가게 되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목표를 그냥 단순히 뭐 자살할 땐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은 하고 죽자 라고 잡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지난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필리핀에서 꽤 경력을 쌓았고 꽤 많은 필리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막상 그때 당시에는 막상 그렇게 일이 닥쳐서 할 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죽을 순 없으니까 이것저것 배우고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배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경력이란 걸로 바뀌더군요. 뭐 물론 제가 이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지만 같은 30살에 다른 이제 또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히 학교만 꾸준히 다니면서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에서 좀 더 대접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대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애들보다는 저처럼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으니 사람들이 찾게 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게 정말 어찌 보면은 뭐 물론 저는 이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이 영상을 보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진짜 저 같은 거렁뱅이 새끼조차도 살아남았으니까요. 뭐 거렁뱅이 맞았습니다. 하루 10,000원도 못 벌었으니까 그게 거렁뱅이죠. 뭐 그게 사람입니까? 아무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말 하면 되니까요.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몸소 겪은 이 정보가 우리 다음 차세대 20대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